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오늘은 11항 벽면 및 도배 상태, 12항 환경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이러한 내용의 사항도 우리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만들어 두었던 물건에 대한 자료 요구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내용,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믹싱을 해서 확인 설명서에다가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주거용에 대한 부동산이고요. 여기 3항에 보시면 벽면에 관한 사항, 4항에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요거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시는 의뢰인이 기재를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내용을, 그리고 본인이 조사한 내용을 또는 정보를 취득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인 설명서에 11항과 12항을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벽면에 보시게 되면 균열이라고 해서 균열이 보이면 당연히 있음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균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시고요. 미세한 균열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균열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균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때 확인을 못했을 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는 게 맞고요. 혹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음을 했다면 단 미세한 균열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수, 이제 물이 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새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 누수된 부분이 따로 도배를 하거나 페인트 칠을 새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누수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있다면 체크를 하시고 위치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번에 봤던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 요구서에 권리를 이전하시는 분이 누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둘러봐도 표시가 안 나더라 그러면 당연히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배 부분에 있어서 보통의 상태는 여기 보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배를 새로 했더라 그러면 당연히 깨끗하게 될 거고요. 도배한 지가 적어도 되었다 그러면 도배가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개대상물에 가봤더니 이번에 집을 팔기 위해서 새로 도배도 했고 새로 앞뒤 발코니에 도색도 해서 가보니까 너무 깔끔해. 그러면 도배도 새로 해버리고 도색도 새로 해버리게 되면 누수가 있었는지 균열이 있는지를 확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배 상태는 당연히 새로 했으니까 깨끗함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균열이나 누수에는 그에 대한 사항을 쓰는 거예요. 도배가 새로 되어서 균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미세한 균열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미세 균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하시는 거고,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를 새로 하고 도색을 새로 하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배가 새로 되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권리를 이전하시는 분이 누수가 없었다라고 대상물건 상태 요구서에 기재를 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기재를 해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불가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니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시는 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완벽하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시는 의뢰인이 대상물건에 대한 상태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 조건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하냐, 보통이냐, 불충분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인 상태가 될 텐데 적어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봐집니다. 근데 하루에 4시간도 해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불충분이라고 하고 이제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건물이 남쪽을 보고 있지 않아서 해가 4시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당 건물은 동쪽을 보고 있어서 아침에 해 뜰 때 말고는 해가 안 들어온다. 또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저녁에 해질 때 말고는 해가 안 들어온다. 이게 남쪽이다. 우리가 이제 종교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기재하실 때 방향이 어디냐라고 판단을 할 때 주된 부분을 이제 포인트를 찍고 얘기하죠. 거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으로 보고 있다. 자, 거실을 기준으로 남쪽을 보고 있는데 해가 하루에 4시간도 안 들어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파트가 그림자가 져서 해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불충분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소음 부분에 있어서 기재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시는 의뢰인이 제출했던 대상 물건에 대한 상태 요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를 하시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취득한 관리서장 등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 등을 가지고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11항, 12항에 나와 있는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과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